하기 전에 왜 이렇게 나오냐 보겠습니다. 3차식 하나 있어요. A로 시작하는 3차식인데요. 이 친구의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러면은 인수정리 개념을 활용하여 식을 다시 한번 작성해 볼게요. 여기 밑에 줄 맞춰서 최고차 한계수 A를 같이 깔아두고 알파, 베타, 감마를 1차식 세개로 가지고 오세요. 엑스마 알파, 엑스마 베타, 엑스마 감마를 가져와서 셋을 곱해주세요. 그러면은 이 두 개의 식은요 같은 식입니다. 왜 같은 식이냐? 최고차항 개수도 똑같고요. 애초에 근이라는 게 뭡니까? 요 x자리에 대입하면 는 0 되는 거죠. 는 0. 예.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가 3개가 근인데 아래에 있는 식에도 인수정리를 통해서 작성하니까 당연히 0 나오죠. 알파 빼기 알파는 0, 베타 빼기 베타는 0, 감마 빼기 감마는 0이 나오죠. 예, 같은 식입니다. 세 근도 같아요. 이거의 세 근도 똑같이 알파, 베타, 감마니까 이거는 그냥 둘이 같은 식입니다. 같은 식인 거 알았으면 이제 전개해서 비교를 해볼 건데요. 얘를 쑥 전개해서 B랑 비교하면 증명이 됩니다. 증명 들어갑니다. 한 번에 전개할게요. 여러분 나중에 그냥 시간 많으면 한번 직접 해보시고 들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A 곱하기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렇게 2차식을 먼저 곱해서 전개하고 여기도 전개해주면 따라 나옵니다.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x의 개수는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알파 감마로 나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상수항을 쭉 전개해주면요 마이너스 a 곱하기 알파 베타 감마 나옵니다. 전개하면 이렇게 돼요. 네. 그래서 앞에서부터 비교를 해볼 텐데요. 여기 있는 이 친구 있죠? x제곱의 개수. 걔는 원래 이름이 b였거든요. 같은 존재죠 그러면. 자, 첫 번째로 나오는 거는 b가 마이너스 a 곱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랑 같다라는 얘기죠. 여기 양변에 마이너스 a를 곱하는 순간 첫 번째 근계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녀석, 이 개수의 관계가 근이 3개가 더해진 모양입니다. 한글로 외우세요. 세 근의 합이라고 외우세요. 세 근의 합이라고 한글로 의미를 외우세요. 알파, 베타, 감마라고 외우지 말고 3개를 더했다 해서 세 근의 합이라고 외우세요. 써놓으세요. 저기 1번 옆에다가. 알파, 베타, 감마 더한 거 옆에다가 세 근의 합이라고 써놔. 나중에 가면 알파, 베타, 감마가 아닙니다. 근이. 모양이 바뀌니까 의미로 외워두시고. 두 번째 친구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여기 x 앞에 있는 개수 이 친구 있죠. 이 친구 원래 c였거든요. 자, 그럼 같겠지 뭐. 같은 식이니까. c는 a 곱하기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알파, 감마가 나오는데 이것도 로마자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한국이니까 의미로 한글로 외우세요. A로 나눠서 두 번째 관계는 A분의 C인데요. 얘를 어떻게 외우면 좋을까? 옆에다 이렇게 써둘게요. 두 근 곱들의 합이라고 읽어봐. 두 근 곱들의 합이라고 외우세요. 두 개씩 곱한 거를 더하면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형태가 그러한 형태를 갖고 있죠. 마지막으로 이제 상수항 비교하면 되겠죠. 상수항 비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상수항 마이너스 A 알파 베타 감마는요 D라는 녀석이었죠. 자, 같지 않겠니? 그래서 같다고 또 두시고 D는 마이너스 A 알파 베타 감마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A를 나누는 순간 마이너스 A분의 D라는 세 번째 관계가 나옵니다. 얘는 알파 베타 감마거든요. 한글로 외우세요. 세 근의 곱입니다. 세 개를 곱하면은 마이너스 A분의 D랑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뭘까? 부호입니다. 부호를 가장 많이 헷갈려 하거든요. 처음에 이거 플러스 아니죠? 마이너스죠? 마플마라고 외우세요. 마플마. 앞에서부터 마플마입니다. 세 근의 합은 최고차항의 개수 분의 2차항 개수 올려서 부호 바꾸시고 두 근 곱들의 합은 최고차항의 개수에 1차항 개수 올려서 그대로 가는 거고
상수항.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상수항 올려서 부호 바꾸면은 세근의 곱이 된다. 이거를 일단 외워서 써 먹으시면 됩니다. 됐나요? 측면급 바로 들어갑니다. 996번 갈게요. 숫자들이 너무 쉽죠? 자, 저기서 세 개의 근계를 한번 내려보는 거야. 첫 번째 간다. 세근의 합은요. 플러스 2입니다. 부호 바꿔야 돼요. 다음, 두 근곱들의 합. 알파, 베타, 베타, 감마, 알파, 감마는 마이너스 1 그대로 가져와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근의 곱. 알파, 베타, 감마는 부호 바꿔야 됩니다. 마이너스 2죠. 다 썼다. 그래서 저 세제곱들의 합을 어떻게 구해야 되냐라는 거는 일단은 곱셈 공식이 다시 필요합니다. 아마 지금쯤 되면 곱셈 공식을 까먹었을 수도 있는데 그러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다시 외워야 돼. 자, 곱셈 공식 10번째 떠올려봐. 저 3차항들의 합 들어가 있는 거. 다시 한번 외워보자.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더하기 감마 세제곱 옆에 누가 있었냐?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감마가 있었다. 여기도 기억을 떠올려보세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에다가 뭘 곱했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 빼기 알파 베타 빼기 베타 감마 빼기 알파 감마가 있었죠. 까먹었으면 외워야 돼요. 일단은 공식 다시 외우시고. 자, 들어갑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게 몇 개 있죠? 얘는 2예요. 얘는 따로 구할 거고요. 여기는 이렇게 묶으면은 플러스 1이에요. 플러스 1. 맘마플 플러스 1. 이걸 구하고 싶어요. 제곱의 합을 구하고 싶어요. 많이 해본 거죠? 얘네 둘이 바로 가세요. 갑니다. 이거 어떻게 구합니까? 완전 제곱식에다가 항이 3개인 완전 제곱식에다가 뒤에 나온 거 빼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베타, 감마, 알파, 감마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계산을 해주면 앞에는 4가 되겠고요. 이 친구가 그 마이너스 1이었던 관계로 4에다 2 더해야겠죠. 맘마플 6입니다. 6이었습니다. 6. 얘는 6이었고요. 자, 그럼 우변이 완성이 됐어요. 2 곱하기 7이 되겠죠. 2 곱하기 7. 6 더하기 1을 2에다 곱하는 형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14인데요. 이 항을 하면 되겠죠. 플러스 3 알파 베타 감마를 넘겨주면 이제 끝납니다. 내가 구하고 싶었던 세제곱들의 합이 완성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넌 몇이냐? 마이너스 2라고 나와 있죠. 13에 다시 14에다가 6 빼면은 정답은 8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곱셈 공식을 2개 이용해서 풀 수 있습니다. 10번째 곱셈 공식과 요거 적당히 2차식 많이 했던 거 두 가지 활용해서 한번 정답 올려보시고 넘어갑니다. 다음. (998도) 잠깐만 가볼게요. 이런 거 쉽게 계산하는 법을 아마 다 까먹었을 것 같은데 다시 복습해 봅시다. 자, 일단 3차 방정식에서 세근의 모양을 이용한 계산이 나왔어. 그럼 근계간을 먼저 써두는 거야. 자, 간다.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3이지요. 부호 바꿔서 알파 베타 베타 감마 알파 감마는 부호 그대로 마이너스 1이지요. 알파 베타 감마는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6이지요. 자, 이때 알파 더하기 베타 곱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곱하기 알파 더하기 감마를 구하라 했습니다. 이거 다 전개해서 풀지 마. 그렇게 풀 수 있는데 시간 아깝잖아. 어떻게 푸는 거 배웠었죠? 일단 그래서 이거를 이용한 치환법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알파 더하기 베타를 3 마이너스 감마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이항꼴로 바꿔서 내려주세요. 이게 더 빠릅니다. 3 마이너스 감마에 3 마이너스 알파에 3 마이너스 베타로 내려버려. 이렇게 내리면 전개하기도 훨씬 수월하다 이거지. 근데 이거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조금 더 쉽게 가볼게. 물론 얘를 전개해서 근계간을 이용해서 답을 낼 수도 있지만요.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볼 수 있냐면은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밑에다 줄 맞춰서 써드릴게. 이거는
x 마이너스 감마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x 마이너스 베타라는 식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에 x에다가 뭘 대입한 값이야? 3을 대입한 값이지. 모양을 비교해봐. 3 마이너스 감마, 3 마이너스 알파, 3 마이너스 베타를 곱한 값은 엑스마 알파, 엑스마 알파, 엑스마 베타 요 곱한 식에다가 x에다 3 대입한 거지. 그지? 이거 누구죠? 이거 뭐죠? 원식이죠? 처음에 나온 식이죠? 원식이잖아. 얘의 세글의 알파 베타 감마를 했잖아. 저 식이야 바로. 처음에 받은 식이야. 이 식이 뭡니까? 맨 처음에 받은 식입니다. 그냥 마3 마1 6 이 식입니다. 이 식. 그죠? 그러면은 이거 막 전개하고 하지 말고 그냥 여기 x에다 3 대입하면 끝납니다. 자, x에다 3 대입해서 꺼내주시면은 이 값 나옵니다. 여기 x에다 3 대입해볼까요? 앞에서부터 합니다. 27, 27 딱 빠지죠? 자, 빼기 3 더하기 6 정답은 3이 됩니다. 여기까지. 두 번 변형했다. 저걸 다 전개해서 푸는 학생들이 일반적인데 이런 짜잘한 계산 팁을 알고 있으면 계산 실수도 줄이고 시간도 남고 좋잖아. 그래서 나오면 이용하라는 얘기야. 이렇게 한번 바꾸고 저렇게 한번 해석하고 바로 가줄 수 있습니다. 998번이었고 넘어갑시다. 다음 1000번 문제 볼까요? 1000번 문제. 자, 3차 방정식에 세근의 비를 주는 문제가 되겠고요. 2차 방정식에서 이런 거 받아본 적 있습니다. 네, 똑같이 문자 하나만 이용해서 세팅할 거고 우리가 보통 알파, 베타, 감마라고 세팅하지만은 B가 주어져 있잖아요. 1대, 2대 4라는 B를 알고 있으면은 문자 하나, 알파만을 이용해서 세근을 알파와 2알파와 4알파로 세팅하고 시작합니다. 문자가 세 종류가 아니라 한 종류로 시작한다는 거. 1대 2대 4를 받아서 이렇게 세근을 잡고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 뭐 하겠어요? 또 세근의 합, 곱 다 써면 되겠죠. 자, 첫 번째 갑니다. 세근의 합가자 3개 더해주면은 7알파야. 식에서 몇이니? 7이요. 알파 1 나왔죠? 알파 1 바로 나왔습니다. 예. 세근의 합을 통해서 알파가 이런 걸 바로 알았다고. 그냥 세근이 1이랑 2랑 4인 거야. 그대로 나왔어. 1, 2, 4로. 자, 가자. 이제 두근곱들의 합 아니겠니? 두근곱들의 합 간다. 1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4 더하기 1 곱하기 4는 식에서는 A지. A가 바로 나왔습니다. 마지막은 뭐겠니? 세근의 곱이겠지. 이것도 바로 쓴다. 세근의 곱은 1 곱하기 2 곱하기 4인데 부호 바꾸세요. 실수 많이 합니다. B가 아니라 마이너스 B입니다. 자, 다 나왔다. A는 몇이니? A는 14. B는 몇이야? 마이너스 8. A, B 구했고요. 마지막에 정답 22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00번이었고요. 넘어갑시다. 답. 자, 이제 유형 11번 갈게요. fx를 이용해서 fax 플러스 b 구하게 했는데 자, 위에다가 사촌식이라고 써두자. 사촌식이라고 써두세요. 같은 성씨 f를 갖고 있는 식이라서 항을 직접 쓰지 않고 계산을 해볼 거야. 사촌식 유형으로 기억하시고. 대체 무슨 말이냐? 1003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3차 방정식을 fx는 0이라고 했어. 되게 곤란하죠? 앞에까지는 항들이 다 보였지만은 지금은 항들이 안 보여. 3차항, 2차항, 1차항, 상수항 모르겠고 fx라는 식의 이름만 알고 있어. 근데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대. 자, 이렇게 생긴 3차 방정식이 있다고 쳐. 이거를 A, B, C, D 놓고 노가다 하지 말고 근을 받았으면은 알파, 베타, 감마 먼저 대입해보자 이거야. 이따가 쓴다. F 알파와 F 베타와 F 감마. 그러니까 이 X 자리에 근을 대입해보겠다 이거죠. 그거 전부 다 맞는 말이 되잖아요. 근을 대입하니까. 저것도 이것도 이것도는 0이잖아. 자,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네모 박스 쳐놔. 참입니다. 참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 당연한 논리죠. 근을 대입했으니까 맞는 말이죠. 저건 딱 알파, 베타, 감마가 대입됐을 때 맞는 말이지 다른 그리면 안 되잖아. 근이 3개니까. 자, 그래서 fx는 0에서 이 3개의 정보를 뽑았어.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3개의 합이 10이는 거 알고 있고. 자, 이때 얘의 사촌식 불러온다. 자, 얘랑 쟤는 일단 성씨가 f로 똑같은데 내용물이 좀 달라. 소괄호 안에 2x 빼기 7이 있어. 그래도 가족이야. 사촌이고
가족이면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게 있잖아, 그지? 이거를 같이 써먹을 수 있다 이거야. 얘 성씨가 G나 H면 이거 같이 못 썼겠죠, 이 정보를, 그지? 근데 같은 성씨 F니까 쓸 수 있지. 많이 해봤던 거야. 요거를 갖다가 얘네랑 같이 알파, 베타, 감마를 두면은 참이 된다는 거야. 맞는 말이 된다는 거야. 세 가지를 봐야 돼. 요 안에 있는 이 식이 알파일 때와 베타일 때와 감마일 때는 참이 된다라는 거야. 여기가 알파나 베타나 감마면 참이 되잖아요. 이해되겠니? 그러면 그때 근이라는 건 뭡니까? 항상 근이라는 거. 근이라는 거는 x지요. 요 x에 대해서 정리해주면은 새로운 사촌식의 근들이 나옵니다. 근 3개 뽑아서 정리해주면 다음과 같이 나오겠죠? 세 근은요, 2분의 알파 더하기 7과 2분의 베타 더하기 7과 2분의 감마 더하기 7이 저 사촌식의 새로운 근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풀어봤죠? 중간고사 공부했던 분들은 기억이 조금 날 겁니다. 좀 어려울 수 있어. 어려울 수 있어. 항들이 직접 안 보일 때 처음 배울 거야 아마. 안 보일 때 요 항의 식의 이름만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거고 논리를 잘 이해를 해야 돼. 자, 그래서 x의 근을 그렸으니까 마무리 합을 구하시래. 뭐 다 나왔으니까 이제 더하시면 되지 않을까? 세 근을 더하자. 더해서 올린다. 세 근이야. 정답 써보자. 자, 그래서 세 근의 합이 뭐가 나옵니까? 정답 갑니다. 합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더하기 20이 됩니다. 이게 정답인데요. 아니 아까 알파 베타 감마 더하기 11이라며 그럼 여기다 11 대입하면 끝나잖아. 예, 뭐 정답은 2분의 32, 16입니다. 여기까지. 1003번이었고요. 처음 보신 분들은 잘 써두세요. 이걸 한번 연습하고 가자. 자, 1004번 한번 풀어보자. 시작. fx 받았으면은 fx는 0이라는 데서 근계간 3개 내려 쓰시고 아직 못 외웠으면 위에 보고 내렸어. 근각일수의 관계 3개 내려 써주고 저 사촌식의 새로운 근의 곱을 구해봅시다. 세근 이름 알파, 베타, 감마로 가정하고 근계간 3개를 일단 내려 써보세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이런 거 쓰라는 거야. 근각일수의 관계를 써보라는 거야. 여기 있는 거 3개. 근계간 3개 내려 써주고 나머지 풀이는 방금 유제 풀었던 거랑 똑같이 갑니다. 근계간 3개 썼니? 그래. 그렇게 똑같이 풀 건데, 그래, 이제 똑같이 해봐, 위랑. 쓴 거 따라해보세요. F알파는 0, F베타는 0, F감마는 0 두고 사촌식에서 X를 정리해주면 됩니다. 걔네가 정리된 애들이야? 그럼 풀어. 8분의로 쭉 풀어. 전개하고 정답 가져오면 됩니다. 다 곱해서? 그래. 정리해, 전개해서. 근계간 다 내렸었니? 자, 여기 아직 안 내렸을 거 아니야? 요거 보고 내렸어. 근각일수의 관계 3개 내렸어. 그리고 나서 똑같이 풀면 됩니다. 그렇지. 뭐 하나가 나머지 똑같이 뭐 알파를 베타 감마로 바꾸면 3개를 곱한 걸 바로 쓰면 됩니다. 세근의 곱 구하라 했으니까.
자, 새로운 근은요, 2분의 알파 빼기 1과 2분의 베타 빼기 1과 2분의 감마 빼기 1이 되겠죠. 걔네 셋이 곱해주면 됩니다. 아, 이게 뭐예요? 알파 빼기 1이 분자 올라가지. 아니, 이해 못한 것 같아. 다시 한번 설명한다. 저거 왼쪽에 있는 거 똑같이 쓰는 거야. 맨 처음에 받은 식 있죠, fx. 걔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를 했으면은 저건 성립이 되는 거지. 새로운 사촌식 봐봐. 얘지? 그지? 그래서 이 2x 더하기 1이라는 식이 알파랑 베타랑 감마가 되면 참이 되는 거 아닌가? 그지? 손으로 써봐. 2x 더하기는 알파라고. 그때 근은 뭐예요? 근이 뭐예요? 항상 근? x죠? x에 대해 정리하세요, 그걸. xn으로 정리해. 알파 빼기 1, 그거 나온다. 2분의 베타 빼기 1이랑 2분의 감마 빼기 1도 근이겠지? 셋이 곱해주면 됩니다. 항을 직접 식을 작성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풀으면 빠릅니다. 계산 확인했죠? 뭐 계산은 똑같이 다 나왔잖아. 2분의 알파 빼기 1, 2분의 베타 빼기 2분의 감마 빼기 전개해서 구하시고 넘어가자. 다음 영 갑니다. 또 한 문제 더 풀어야겠네. 어쩔 수 없다. 자, 1006번도 한번 풀어볼게요. 1006번. 터프 없나? 터프 있네요. 자, 가봅시다. 1008번으로 가볼게요. 1008번. 자, 풀 테니까 잘 보세요. 이제 1008번. 같은 유형인데 어렵습니다. 3차항의 개수가 1인. 그렇지. 최고차 개수는 줘야지. 우리 2차식 풀 때도 최고차 개수 안 줘서 고생 많이들 했었죠. 1 받았죠. 1 받았고. 그래서 이제 fx를 맨 앞에만 알고 있는 상황이야. 2x 세제곱만 알고 있는 상황이야. 나머지는 몰라.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뭐냐면은 f-2랑 f1이랑 f3이 다 같은 값이래. 이럴 때는 보통 위에 문제랑 한번 차이를 봐봐. 1007번이랑 한번 비교해봐. 뭐가 다르니? 이때는 얘가 -1이라고 딱 특정했죠, 숫자로. 그죠? 근데 지금은 뭐가 없죠, 옆에. 그죠? 당황하지 말고 옆에 는 K라고 씁니다. 문자 하나 도입하시면 돼요. 얘네 전부 다 K라고 이름 붙이자. 다 같은 값을 모르니까 는 K라고 빼자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한 것처럼 세로로 한번 나열해보세요. 세로로 이렇게 세 개를. 분리를 해서 쓰는 거야. F-도 K고, F1도 K고, F3도 K인 거야. 왜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걸 다 나열하면요. 일반화를 이렇게 할 수 있죠. fx는 K라는 3차 방정식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세요. 요 3차 방정식에 해가 위에 대입된 숫자입니다. 요 위에 대입되어 있는 -2와 1이랑 3이 이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야. 인수정리 해석이죠. 인수정리를 통한 해석입니다. 괜찮아? 그리고 방정식을 만들었으면 보통 0으로 비워두시잖아. 그지? 그럼 얘를 K를 이항해서 보자는 거지. fx 빼기 K는 0이라는 식을 볼 겁니다. 자, 이 방정식의 세 근이 -1,3이야. 인수정리를 통한 식의 작성으로 올라갑니다. 인수정리를 통한 식의 작성법. 뭡니까? -1을 보고 x 더하기 1을 가져오세요. 1을 보고 x 빼기 1을 가져오세요. 3을 보고 x 빼기 3을 가져오세요. 곱하세요. 인수정리 했잖아요. 는 0. 자, 완성됐습니다. 이 fx 빼기 k라는 식이 얘구나. 같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결론은 fx 빼기 k가 x 더하기 2, x 마이너스 1, x 빼기 3이라는 거죠. 근데 fx가 궁금하니? 그러면 그냥 k를 이항 다시 하면 되는 거고, 하든 안 하든 크게 중요하지 않는데 뭐 다시 이항할 수 있다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fx의 모양을 잡아줄 수 있었습니다. 마무리할게요. fx는 0의 한근이 x는 1에, 이거는 무슨 말이니? fe가 0이란 얘기죠. 무슨 말이야? fe가 0이란 얘기죠. 해석해서 빼놓으셔야 되고, 이제 x에다 2 대입하세요. fe 내렸으면 끝납니다. x에다 2 대입하세요. 근일 했으니까. f2는 4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되죠. 근데 그게 0이죠. K값 나왔습니다. K는 4입니다. fx가 완성됐다는 소리거든요. 자, fx 완성된 거 위에 써볼게요. fx는 x 더하기 2,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플러스 4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뭘 구하라 했냐면은 나머지 두 글의 알파, 베타 값을 구해서 제곱해서 더하라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냥 두 근을 전개해서 꺼내주면 되는 거야. 전개해서 아까 맨 처음 돌아가는 거지. 그냥 3차 방식의 풀이법이 되는 거잖아. 전개해서 갑니다. 여기 또 이제 곱할 생각하지 말고 근계가 배웠잖아. 근계간으로 이제 작성한다는 생각이. 전개하는 건 결과가 똑같지. 자, 3개 더해보자. 너네 셋이 더하면 몇 나오니? 2요. 그러면은 마이 x제곱이죠. 자, 이제 두 개씩 곱해서 더해보는 거야. 마이너스 2에 3에다가 마이너스 6 다 더하면은 마이너스 5가 나오죠. 그럼 여긴 마이너스 5x 그대로 들어오고, 3개를 곱해볼까? 3개 곱하면은 마이너스 6이 나오죠. 그럼 마지막 상수항은 부호 바꿔서 플러스 6은 0이다. 이렇게 전개됩니다. 근데 안 끝났어. 큰일 날 뻔했어. 맨 뒤에 누가 있어? 플러스 4가 있죠. 그래서 플러스 4까지 데리고 와서 는 0 쳐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바로 갈게요. 변형하자, 변형. 물론 내가 얘를 조리제법에서 근을 다 구할 수도 있어. 근데 근계가 쓰는 게 조금 더 안전하지 않겠니?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감마는 지금 몇이었죠? 나머지 한 근이 2였죠. 이미 하나 준 게 2였죠. 그게 2입니다.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2는 2입니다. 아, 알파 더하기 베타가 0이구나. 근계간으로 알 수 있었고요. 이번에는 세근의 곱을 뽑아볼까? 세근의 곱은 10이죠. 알파 베타 곱하기 2. 그러니까 알파 베타가 5란 소리죠. 그래서 이제 뭐 하면 되냐면은 변형하시면 되는 거야. 정답 씁니다. 정답은 제곱 더하기 제곱은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서 알파 베타를 두 개를 빼시면 나오는 거야. 맛이 제출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어려웠어요? 자, 인수정리를 통한 시계작성법이 들어가는 문제였다. 고난도였고요. 자, 유형 12번 3차 방식의 작성 들어갑니다. 예, 별거 없고 앞에서 그 근계간 증명해준 거랑 똑같은 내용이야. 기본 문제로 갈게요. 1009번 가자. 첫 번째 줄에서는 3차 방정식을 하나 줬습니다. 일단 우리 할 수 있는 게 있죠? 근계간 3개 내려 써주고 출발하자. 아까 배운 대로 내려 써주세요. 세근의 합, 두 근곱들의 합, 세근의 곱을 내려 써주세요. 숫자 다 나와 있잖아. 그리고 시작하자. 자, 내려 쓰신 분들은요,
그 새로운 방정식 이제 작성을 시작을 할 건데 그 새로운 방정식에 3개의 글이 나와 있거든요, 모양이. 그거를 바로 계산을 할 거예요. 어서 오세요. 자, 그래서 그 친구를 저 식에다 맞춰서 근계를 한 번 더 쓴다고 생각하세요. 자, 밑에 있는 식 보세요, 이제. 세제곱 더하기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 되는데 세근이 알파 더하기 1과 베타 더하기 1과 감마 더하기 1이랬죠. 그래서 근계관을 이렇게 써야 됩니다. 첫 번째로 외운 게 세근의 합이었죠. 갑니다. 저 3개를 더하세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더하기 3이죠. 이게 바로 개수에 의하여 마이너스 A값 나옵니다. 자, 아까 뭐라고 했죠? 두 번째, 두 근곱들의 합이라고 했죠. 두 근곱들의 합 들어갑니다. 2개씩 곱해서 더해보세요. 알파 더하기 1, 베타 더하기 1 곱했죠? 더하기 베타 더하기 1, 감마 더하기 1 곱했죠? 더하기 알파 더하기 1, 감마 더하기 1 곱했죠? 식에서 보세요. 얘 B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뭘 외웠더라? 세근의 곱을 외우셨지? 그럼 저기 있는 3명을 그대로 곱하세요. 알파 더하기 1, 베타 더하기 1, 감마 더하기 1이 되겠죠? 이거는 식에서 마이너스 C가 됩니다. 계산량이 좀 많아요. 계산량이 많은데 그래도 최대한 근계관을 원래 쓴 거를 이용을 해야 돼. 자, 왼쪽에 원래 썼던 근계관 한번 확인해보자. 원래 알파, 베타, 감마의 세근의 합은 6이고 알파, 베타, 베타, 감마, 알파, 감마는 마이너스 4가 나오시겠고 알파, 베타, 감마는 3이 나오시겠죠. 이거 3개를 써뒀지? 너 왜 자꾸 시험에 내려가? 너 거기 못 얻었어. 안 뒀어? 오해할 수 있어요. 집중하세요. 간다. 네, 6대1 하세요. 6이랑 3 더하면 얘 9죠? A값 나왔습니다. 아, 이건 어떻게 해야 돼? 너무 많잖아. 너무 많아. 전개 자신 있으면 그냥 바로 하시고요. 전개하는 게 편하겠다. 다른 거 변형하는 것보다는. 바로 써서 이제 이쪽으로 빼드릴게. 전개하는 거. 가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알파, 감마 하나씩 나오겠고 알파가 2개, 베타도 2개, 감마도 2개 나오겠죠. 마지막으로 상수항1이 3번 나오네요. 요거 바로 계산할게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6이었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였죠. 12에다 4, 8에다 3 다음에는 11값 확인했습니다. B는 11이었고요. 마지막 갑니다. 3개를 곱해서 가야 되죠. 얘도 전개하세요, 편하게. 아까 해석처럼 가도 되긴 하는데 여러분 학생들 입장에서 전개하는 게 편할 겁니다. 한 번에 또 하려고 하지 말고 앞에 2개를 곱해. 이거는 뭐 많이 해봤잖아. 그 다음에 감마 더하기를 차례대로 또 전개를 해주면 되지. 얘를 싹 다 전개해서 정리해주면은 뭐가 나오냐? 알파, 베타, 감마, 알파, 감마, 베타, 감마, 알파,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더하기 1이 나옵니다. 꽤 길죠? 다 가져올게요. 얘랑 얘랑 얘입니다. 앞에 다 있어요. 6이랑 마사랑 3을 더하시면은 5입니다. 5에다 1 더하면요 6이겠죠. 나왔습니다. 마C는 6이네요. C는 마륙입니다. 자, 이렇게 A, B, C는 모두 구했고요. 더해주면은 정답은 마사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계산량 되게 많죠? 그래서 실수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1009번 넘어가시고 다음 13번은 뭐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데 대표용 하나만 풀고 넘어갈게요. 1012번 문제로 가죠. 증명하는 과정을 그냥 보여주고 있는데 설명 자체인데 아니다. 그냥 밑에 있는 걸 설명할게. 너무 길다. 자, 1013번 같은 문제인데 저 박스 안 맞고 선생님 그냥 설명할게요.
주제는 역수 작성법이란 거거든. 근이 역수로 돌아가면요, 식의 대칭 걸어서 개수 순서 바꾸는 거야. 결론부터 얘기해줄게. 결론은 뭐냐면은 원래 근이 알파 베타였고 걔네가 전부 다 역수로 돌아간 새로운 방정식이 나오면은 결론은 그냥 좌우 대칭이 된다는 겁니다. 개수가 위에 3a1이었잖아. 개수가 얘가 돌아가는 거야. 좌우가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3으로 바뀌는 거야. 그러면 근이 역수가 된다가 결론이야. 증명을 해드릴 거고. 정답 바로 나오는 거야. 그냥 a가 마이너스 2고 b는 3인 거야. 외우고만 있어도 정답 바로 나와요. 모르고 있으면 이제 대입해서 증명해야겠지만 증명할게요. 이거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는요, 일단 뭐 근계간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인수분해 작성법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거의 두 근을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하죠. 얘네 둘을 인수분해 한다고 생각을 하자. 자, 요 앞에 있는 식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게 핵심이야. 이제 x를 갖다가 x분의 1로 바꾼다라고 생각하면 돼. 원래 저 x라는 문자가 이 식의 변수였는데요, 걔를 x분의 1로 바꾸는 순간 근 알파는 알파분의 1이 되고 베타는 베타분의 1이 되겠죠. 이게 작성법이라는 거야. 두 근이 역수로 돌아가 있는 모양을 확인했으면 원래 식의 x자리에 x분의 1을 대입하라는 소리야. 바꿔서 가져와 볼게. 자, 그럼 앞에서부터 x제곱분의 3 더하기 x분의 a 더하기 그냥 1은 1 아닌가요? 그냥 1이겠죠. 1은 0이 됩니다. 이렇게 앞에 있는 식의 x를 x분의 1로 바꾸면 이런 식이 된다니까. 근데 이건 2차 식이니? 이건 다항식이 아니죠. x가 분모에 내려가면 안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양변에 그냥 x제곱 곱해서 처리해주면 됩니다. 양변에 x제곱을 곱해서 내려가면 끝나는 거야. x제곱 곱해볼게. 0은 0이고 뭐. 내림차순 정렬을 해주면은 저 밑에 있는 식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됐어요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야. 증명이 어렵진 않죠? 근이 역수로 돌아가 있을 때는 식의 x자리에 x분의 1을 넣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죠? 근데 이건 지금 2차식이잖아요. 3차식이랑 4차식도 적용이 됩니다. 모든 근이 3차식이면 예를 들어서 알파, 베타, 감마가 역수로 돌아가 있다고 했잖아. 그러면은 x를 x분의 1로 뒤집어서 좌우 대칭 걸면 된다는 거야. 아마 문제가 하나 더 있을 건데 보여줄게. 요거 일단 바로 해석하자. 마이랑 b 3 빼놨으니까 둘이 뭐 하시래? 더하면은 이거 정답 바로 1 확인할 수 있고요. 3차식도 아마 하나 있을 거야. 여기 있네. 이것도 바로 해석할게. 1014번 봐봐. 1014번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3차 방정식 근이 알파, 베타, 감마래. 근데 이제 뒤에 모양을 보세요. 원래 알파, 베타, 감마였던 근들이 싹 다 역수로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동일하게 역수로 뒤집혔습니다. 그죠? 역수로 뒤집혀 있는 거 확인했죠? 그럼 식을 어떻게 작성한다고 생각한다? x자리에 x분의 1 대입해서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역수니까. x분의 1의 세제곱,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x분의 2 더하기 3은 0이 되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양변에 x세제곱 곱하는 순간 정리는 된다 이거죠. 내림차순 정렬을 해주면은, 내림차순 정렬하는 것 자체가 개수를 그냥 좌우 대칭으로 인식하라는 거야. 좌우를 뒤집어서 인식하라는 거야. 이거 바로 정답 골라주면 됩니다. 정답 2번. 결론은 개수가 좌우 대칭 된다는 거야. 지금 3, 40 풀어봤죠? 물론 4차식도 나올 수 있고 됩니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는 네 근이 모두 동일하게